혹시 기사님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고민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를 집에 들인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여자를 이 밤에 거리에 내버려 둘 수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 내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누구와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텅 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마지막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1시 30분.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막차였죠. 저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이창호, 당시 48. 25에 결혼해서 딸 하나를 키우며 20년 넘게 버스 핸들을 잡고 살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첫 차부터 밤 11시 30분 막차까지 하루 4번 왕복하는 게 제 일이었죠. 버스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텅 빈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차 시간까지 10분. 오늘도 승객 없이 공차로 가나 싶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 이 시간에 버스를 타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탁, 탁, 탁. 누군가 버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미러로 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죠. 타세요. 여자가 올라탔어요. 첫인상은 묘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검은색 롱코트에 목도리를 깊게 두르고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울 가시는 거죠?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서울행입니다. 다행이다.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뒷자리였어요. 요금을 계산하고 저는 출발 준비를 했죠. 정각 11시 30분. 버스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차들이 거의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작은 흐느낌이 들렸어요. 백미러로 보니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버스 기사로 20년을 일하다 보면 이런 승객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각자의 사연을 안고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 굳이 물어보지 않는 게 예의였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여자가 앞으로 걸어왔어요. 기사님. 네. 저. 혹시 화장실 급한데 어디 쉬는 곳 없을까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 10분만 더 가면 휴게소 나와요. 거기서 쉬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다시 뒷자리로 돌아갔어요. 10분 후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10분 쉬었다 갈게요. 여자가 급하게 내렸고 저도 담배 한 대 피우러 밖으로 나왔죠.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여자였어요. 손에 컵 2개를 들고 있었죠. 뭐 하세요? 추운데 들어가셔야죠. 이거 드세요. 커피요. 여자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아, 됐는데요. 제가 사고 싶어서요. 받아주세요. 여자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일이니까요. 여자는 제 옆에 섰어요. 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커피를 마셨죠. 별이 참 많네요.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따라 많이 보이네요. 크리스마스인데. 기사님은 가족들 안 계세요? 있죠. 딸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일 끝나면 집에 가면 되죠. 뭐?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가슴 한편이 쓰랬어요.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아이는 요즘 남자친구랑 만나느라 바빴죠. 오늘도 남자친구네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했어요. 집에 가봤자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외로우시겠어요. 여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어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요. 이게 제 일인걸요. 저도 외로워요. 여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약혼 파혼당했어요. 약혼식 3일 전에 저는 여자를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상대 남자가 다른 여자랑 도망갔대요. 제 친구랑 5년을 사귀고 결혼 준비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버려졌어요.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혼자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춘천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 서서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한참 후에 여자가 진정하고 말했죠. 죄송해요. 처음 보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괜찮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그럼 이제 가볼까요? 추우니까. 네. 두 사람은 다시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여자는 이번에는 앞자리에 앉았어요. 기사석 바로 뒤였죠. 기사님. 네.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세요. 저는 운전하면서 대답했어요. 여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남자친구와 5년을 사귀었다고 했어요.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죠. 양가 부모님도 만나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구했대요. 모든 게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됐대요. 걱정되어 찾아갔더니 집은 비어 있었고 직장에도 사표를 냈더래요. 그리고 오늘 남자친구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미안하다.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결혼 못하겠어. 그게 전부였대요. 5년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끝났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친구였어요.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그 친구가 제 남자친구를 빼갔어요. 둘 다 연락을 끊었어요. 도망간 거죠. 저 혼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예식장 취소하고 하객들한테 연락하고 신혼집 계약 파기하고. 여자는 웃었어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였죠. 제 인생이 뭐예요? 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위로의 말을 잘 못해서. 아니에요.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서울 가시면 어디 가실 건가요? 제 질문에 여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모르겠어요. 친구 집에 얹혀 살 순 없고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죠. 가족은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세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직 말 안 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얼마 없고요. 결혼 준비하느라 다 썼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갈 곳 없는 여자.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사람. 일단 오늘 밤은 어떻게든 하셔야죠. 네. 어떻게든 해야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기사님, 혹시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걸 지켜봤어요. 손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 제일 외로웠어요. 저도 모르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었는데도 외로웠어요. 아내는 이미 제 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힘드셨겠어요.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딸아이는 있지만 부부는 다르잖아요. 맞아요. 달라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혼자예요. 의지할 사람도 기댈 곳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버스는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30분이면 도착이에요. 기사님. 네. 제가 너무 뻔뻔한 부탁을 해도 될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밤 갈 곳이 정말 없어요. 고시원도 이 시간엔 들어갈 수 없고 찜질방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혹시 기사님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요. 바닥에라도 잘게요. 내일 아침 되면 바로 나갈게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할 입장이 아닌 거 아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고민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를 집에 들인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여자를 이 밤에 거리에 내버려 둘 수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제 입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정말요? 여자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네. 어차피 집에 저 혼자 있어요. 딸은 외박하고요. 오늘 하루만 묵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혜 꼭 갚을게요. 꼭이요.
괜찮습니다.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새벽 1시, 버스는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여자가 캐리어를 끌고 내렸어요. 저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차에서 내렸죠. 제 차 이쪽이에요. 네.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는 10년 된 소나타였어요. 타세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조수석에 탔고 캐리어는 뒷좌석에 실었죠.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창호예요. 저는 한지수예요. 35이고요.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이 있었어요. 허름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따뜻한 집이네요. 그냥 집이에요. 저기 작은 방이 딸 방인데 거기서 주무세요. 제가 이불 깔아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됐어요. 손님인데 저는 딸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펴줬어요.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화장실은 저쪽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배고프실 텐데 뭐 드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면이라도 끓일까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지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 둘 다 멈칫했죠. 라면 끓이겠습니다. 죄송해요. 지수가 얼굴을 붉혔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어요. 다 됐어요. 나오세요. 네.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죠. 맛있어요. 지수가 후루룩 라면을 먹으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많이 드세요. 네. 뜨거운 국물이 몸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먹으며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호 씨는 버스 기사 일하신 지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어요. 와, 오래 하셨네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딸분은 몇 살이에요? 23이요. 대학교 4학년이에요. 예쁘겠다. 그럼요. 제 자랑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요. 암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사는 거죠. 지수는 라면 국물을 마시며 저를 봤어요. 창호 씨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당연히. 그럼 재혼 생각은 안 하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창호 씨 같은 분이면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텐데.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아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할게요. 지수가 일어나며 말했죠.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쉬세요. 최소한 이건 제가. 됐어요. 손님이 설거지를 어떻게 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지수는 옆에서 물끄러미 저를 지켜봤어요. 창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 말씀을요.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이제 주무셔야겠어요. 피곤하시죠? 네. 근데 창호 씨는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소파에서, 안 돼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손님이 소파에서 자면 안 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 소파에서 자는 거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지만 지수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누웠죠. 불을 끄니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옆방에 있다는 게 느껴졌죠. 오랜만이었어요. 집에 제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느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조금 열렸어요. 창호 씨?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잠 안 오세요? 좀 그렇네요. 저도요. 지수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소파 반대편에 앉았죠. 오늘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호 씨가 도와주셔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 것 같아요. 다시. 저, 한지수예요. 기억하세요? 지수 씨?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6개월 전 그 눈물 흘리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오늘 출장 왔다가 커피 마시러 들렀는데 창호 씨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네요. 대단한 우연이네요. 그러게요. 저 요즘 이쪽 지역 자주 와요. 일이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경기도 지역발전공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3달 만에 붙었어요. 지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대단하시네요. 창호 씨 덕분이에요. 그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제가 뭘?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날 창호 씨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쨌든 고마워요. 진짜로. 잘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창호 씨, 시간 있으세요? 밥 한번 사고 싶어요. 아, 됐어요. 저 곧 출발해야 해서 다음에요. 꼭 약속해 주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수는 제 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꼭 연락드릴게요. 약속이에요. 네. 지수가 손을 흔들며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날의 슬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니. 일주일 후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호 씨, 저예요. 한지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저는 괜찮은데. 그럼 토요일 6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요.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48배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하니 지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창호 씨, 지수가 손을 흔들었죠. 오늘은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6개월 만인가요? 네. 그 사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더 젊어 보이세요. 무슨 소리예요? 늙었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우리는 고급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여기 비싸지 않나요? 괜찮아요. 오늘 제가 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창호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음식이 나왔어요. 정갈하고 맛있었죠. 어때요? 좋네요. 그죠? 식사하면서 지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고시원에서 3개월 살면서 공부했다고 했어요. 밤낮으로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붙었고 경기도 지역발전공사에 배치됐다고 했죠. 지금은 춘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춘천이요? 네. 아이러니하죠? 도망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복수하는 기분이에요. 지수가 웃었어요. 저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성공해서요. 이미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멀었어요. 더 올라갈 거예요. 지수의 눈에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창호 씨는 요즘 어떠세요? 저는 뭐, 똑같죠. 매일 버스 운전하고, 딸부는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곧 졸업이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뭐가요? 혼자 딸 키우시면서 버스 운전하시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해야 하니까 한 거죠. 존경스러워요. 지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창호 씨 같은 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거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산책할래요? 좋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밤의 한강은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예쁘다. 지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요. 창호 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뭐요? 그 남자 말이에요. 저버리고 간 사람. 궁금하긴 한데 제가 물어봐도 되나 싶어서요. 물어봐도 돼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수는 난간에 기대어 한강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에 한 번 마주쳤어요. 춘천 거리에서. 그래요? 그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요. 둘이 손잡고 걷고 있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요? 지수가 저를 봤어요. 그 사람이랑 헤어진 거요? 전혀요. 오히려 잘 됐어요. 잘 됐다니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저 지금처럼 못 살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았겠죠. 근데 지금은 제 꿈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덕분에 자유로워졌다고. 지수가 웃었어요. 진심으로 털어낸 것 같았죠. 창호 씨는요? 저요?
부인분 돌아가시고 힘드셨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워요. 근데 살아야죠. 딸도 있고.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요? 아직 젊으신데. 젊긴요. 48인데. 그래도 충분히 젊어요. 지수가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어요. 창호 씨 같은 분이면 좋은 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심이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창호 씨, 네. 앞으로 자주 만나요. 친구로. 친구요? 네. 창호 씨는 제 은인이니까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있어요. 잊고 말고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지수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강해지고 당당해지고 아름다워진 모습. 그리고 뭔가 제 마음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지수와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처음엔 그저 친구 사이였죠. 지수는 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춘천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빈 건물들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고 했죠. 제가 이 프로젝트 책임자예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밤낮 없이 일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젊으니까. 지수는 웃었죠. 근데 요즘 좀 외로워요. 외롭다니요? 일만 하다 보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보고 집에 가면 혼자거든요. 그래서 창호 씨 만나는 게 좋아요. 편해요. 지수가 제 눈을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도 좋습니다. 지수 씨 만나면. 정말요? 네. 다행이다. 제가 혼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지수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친구 이상의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창호 씨, 지금 시간 돼요? 네, 왜요? 만날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힘들고. 만나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창호 씨 집 근처 공원이요. 30분 후에. 전화가 끊겼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30분 후 공원에 갔어요. 지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다가가자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지수 씨? 창호 씨. 지수가 일어나 제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그 남자를 또 봤어요. 춘천에서 일하다가 마주쳤어요. 그 여자랑 같이요. 배가 불러 있더라고요. 임신한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걸 보니까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5년이, 제 5년이 뭐였나 싶어서. 지수 씨,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었나 봐요.
지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저는 지수를 꽉 안아줬습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언제쯤이에요? 언제쯤 이 마음이 사라질까요? 곧이요. 곧 사라질 거예요. 저는 지수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아내가 죽은 후 처음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수가 진정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얼굴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저를 봤어요. 눈물에 젖은 눈동자였죠. 창호 씨, 네, 저. 지수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그리고 조금씩 변하는 제가 느껴져요. 다시 설레고 기대하고. 그게 무서워요. 지수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도 무서워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또 버려질까봐. 근데 창호 씨는 다를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창호 씨예요.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믿고 싶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한번 해봐요. 저는 지수를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좋아요. 정말요? 네. 한번 해봐요. 우리. 지수가 제게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죠.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주변 눈치도 보였고 나이 차이도 신경 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수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만나 데이트를 했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행복해요. 어느 날 지수가 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저도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창호 씨 만나기로 한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에게 지수를 소개할 때가 됐어요. 아빠, 무슨 얘기인데 그래? 딸 민지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정말? 누구예요? 한지수라고. 35이야. 민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35? 저랑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래.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볼래? 민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만나볼게요. 다음 주말 3사람이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한지수예요. 지수가 밝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이민지예요. 민지는 조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식사하는 동안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지는 거의 말이 없었고 지수는 애써 분위기를 풀려고 했죠. 민지 씨, 취업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어떤 쪽으로 준비하세요? 마케팅 쪽이요. 아, 그렇구나. 요즘 경쟁이 심하죠? 네. 힘내세요. 분명 좋은 곳 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어때? 민지가 마음에 들어? 제가 지수에게 물었죠. 좋은 아이 같아요. 근데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지가 돌아왔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지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민지야, 솔직하게 말해봐. 지수 씨 어땠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아빠,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저랑 10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 아빠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반대 안 할게요. 근데 조금 시간을 주세요. 받아들이는데 고맙다 민지야.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수와 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민지도 이제 지수를 받아들였죠. 오히려 가끔 둘이서 만나 밥도 먹고 쇼핑도 다닌다고 했어요. 민지가 저한테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어느 날 지수가 웃으며 말했죠. 그래, 뭐라고 했어? 좋다고 했어요. 저도 동생 같아서 좋거든요. 다행이다. 지수의 일도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춘천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지수는 승진했어요. 이제는 경기도 전체 지역 개발을 총괄하는 팀장이 됐죠. 축하해요, 팀장님. 고마워요. 다 창호 씨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있잖아요. 그날 밤 버스에 탔을 때 창호 씨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옛날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어느 날 지수가 제게 제안했어요. 창호 씨, 우리 동거할래요? 동거요? 네. 어차피 매일 만나는데 같이 살면 좋잖아요. 하지만 걱정돼요? 제가 나이 어려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결혼은 생각 안 해요? 결혼이요? 지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어차피 같이 살 거면 결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창호 씨, 프로포즈하신 창호 씨 옆에 있는 제가 좋아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지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최소한의 인사만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지수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언니, 이거 요즘 취업 준비하는 애들 사이에서 인기래요. 정말 고마워. 둘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던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참 공평하구나. 어느 날 민지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응? 지수 언니 진짜 아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냥 보이면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몇 년의 외로움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막차를 몰고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도로. 하지만 그날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막차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 지수와 민지가 함께 있었죠.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창호 씨, 고생하셨어요. 식탁 위에는 간단한 음식과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해야죠.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작년 오늘 창호 씨는 혼자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켜고 셋이 나란히 앉아 촛불을 불었어요.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1년 전 텅 빈 터미널에서 울고 있던 한 여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던 나 자신. 그 선택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이제 저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집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지수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민지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젊을 때 불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보듬어주는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버스에 그녀를 태우지 않았다면, 아니, 태웠지만 문을 닫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문을 엽니다. 혹시 모를 누군가의 인생이 그 문 하나로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오늘 같은 따뜻한 우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